자, 생각하는 국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년 여러분, 네, 하, 화요일에 열심히 촬영을 해가지고, 네, 업로드 예약하고 다 걸어놨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샥, 네. 그래서 업로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니, 네,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이 되는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으려니, 기분이 묘합니다. 그러나 할 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죠. 우리 진도를 생각할 것도 있으니까 딱 하나 상충곡 해설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답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일 제가 오전 중에, 오전은 힘들겠네요. 치과 가야 돼요. 네. 나이가 들어가는가 이가 깨졌습니다. 치과를 가야 돼서 내일 오후 중에는, 네,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분명히 스트리밍 혹은 그 준하는 촬영을 해놓고 나면 바로는 안 되더라도 몇 시간 지나면 올라왔는데 오늘 너무 안 돼서 찾아보니까 쏙 다 날아가 있네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 딴 건 아닌데 조금 더 일정 좀 지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꼬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되게 아쉬워요. 네. 자,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했던 내용들 쏙 넘어가고 상충곡 한번 볼게요. 규원가까지는 했으니까. 자, 정극인의 상충곡 같은 거 보시면 대표적인 가사 작품인데 특히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춘곡이란 거 보면 아시겠지만 봄에 그 자연 속으로 가서 놉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 이러면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느낌 깔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생각하실 거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소풍 갑시다 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 사람들 소풍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하고 같이 간 내용은 안 나오고요. 자기 혼자 즐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술 가지고 오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노는 건 혼자 놀고 가는 건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완상과 안빈낙도 뭐하다? 가난하지만 뭐하다? 도를 즐기고 편히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그 강호 한정 생각하셔야 되는데 강호 한정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 친화, 강호가 자연이고요. 한정, 거기서 정을 즐긴다. 자연 친화주 교서로 보시면 되고 여기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강호 가도, 도를 지키는 것은 이 맨 뒤에 임금님 땡큐. 역군은 이셨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임금님 덕이야.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강호 가도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 텐데, 요 부분 한번 보시죠. 네. 어휘하고는 우리 교재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하면서 가보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즉 홍진, 붉은 먼지, 속세에 사시는 분들이요. 인해생이 어떠합니까?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옛사람 풍류에 좀 미치는 것 같아 라고 자신감 같은 게 좀 깔려 있을 겁니다.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다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락을 모를 것인가? 내가 지락을 모르겠는가? 아니 충분히 알고 있다. 수간목, 자 수간목이라고 나오는 것은 작은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자연 앞에 두고 송죽 울룰리리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뭐 풍월 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자연 안에 자기가 들어와 있다. 뭐다?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 잘 모르죠. 자연 속에 사는 나는 이 자연을 즐기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은이래서 은퇴하거나 아니면 시골에 뭐 귀향이나 유화가 있을 때, 뭐 귀향은 좀 안 그렇고
유배나 귀향은 좀 그렇고 시골에서 은거할 때 서울 속의 삶을 즉 그 정치에서의 삶을 부정하고 자연 속에 사는 것을 긍정하는 이런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가보죠. 자, 보통 본사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왔는데 도화행화 복숭아꽃 행살구꽃 네,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었다. 그러면 봄이 되었다.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다. 그래서 녹양방초 이 부분은 새우 중에 가는 빛 속에 푸르다. 그래서 색채적 요소가 튀어나오죠. 도화행화는 붉은색 살구색에 해당할 것이고 얘 붉은색 계열, 녹양방초, 푸른색 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빨갛고 푸르고 하니까 이쁘죠?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칩니다. 와, 이쁘구나. 칼로 만들었니? 붓으로 그렸니?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가 물물마다 헌사롭다. 아, 수많은 사물마다 새겨져 있구나. 그만큼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고요. 수풀에 우는 새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충기를 못 내 겨워라고 했는데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라고 하면 의인법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냥 뭐 이긴다 못 이긴다를 떠나서 봄의 기운을 느끼는 거니까 동물에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자,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래서 봄 기운, 춘기, 추능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 느껴서 소리에 교태를 넣었다. 무라일체, 사물과 세상과 내가 하나거니. 자, 여기서 첫 번째 태도 뭐다? 은이라면서 나타나는 거. 무라일체, 세상과 내가 하나다. 흥이 다르겠는가? 됐네요. 자연을 느끼는 흥이 자연을 느끼는 내가 똑같으니 흥, 즉 자연 속의 흥과 자연에서 느끼는 나의 흥이 같다. 그만큼 자연의 삶이 좋다. 네. 시비에 걸어보고, 이 시비는 살인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사는 곳으로 왔다 갔다도 해보고 정자에 앉아서 소요 음령하여 정자에 앉아서 시를 조용히 읊조려 보니 산일이 적적한데 산속의 하루가 적적하지만 한중진미를 알리없이 혼자로다. 이런 멘트 나와 있습니다. 자연이나 이런 건 자기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좀 특별해. I'm so special.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양반 가사류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것을 나만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좋구나. 이런 이야기. 이제 드디어 부르는 말 하나 나옵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봄에 뭐다? 소풍 가자는 이야기죠. 렛츠고! 피크닉. 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하고 아침에는 제산하고 나조해 조수하세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민속놀이 같은 거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풀을 밟는 행위, 풀밟기 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답청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고 아침에는 나무를 캐고 나중에 뭐다 저녁에는 낚시하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 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여유롭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다? 이웃들한테 소풍 갑시다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이제 같이 소풍 가줘야 되는데 안 갑니다. 지 혼자 있습니다. 갓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갓 익어서 발효시켜서 익은 술을 갈건 이 상투에 쓰는 망 같은 거, 그 양파 망 같은 걸로 이제 꼭 짜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고 수놓고 먹으리라. 그래서 여기 술잔 이런데 꽃잎을 띄우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연 속에서 술 한잔 하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의 풍리였습니다. 화풍은 건드불어, 봄바람은 건드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이 부분이 참 매우 이제 문학사적으로 좋은 표현인데 화풍은 건드불어 녹수를 건너온다. 그래서 이렇게 봄바람이 불어와서 내게 오고 푸른 향이 잔에 이어지고 봄 향이겠죠. 그리고 낙콩은 오세진다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져서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이거 내신 시험 나올 때는 주로 무라일체의 어떤 또 다른 흔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준중, 술동이가 비었으니 나에게 이야기하면 소동 아이에게 시켜서 주가에 가서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움만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돼 있는데 이야기하면 나 술 가지고 올게. 그 와중에 어른 이렇게 막대 짚고 아이들은 술 메고 조용히 시를 읊조리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엉뚱하죠. 같이 가자 해놓고는 술 이렇게 받아오가 놨는데 자기는 그냥 편히 있는 것 같고 밑에 이거 그 원래 그렇습니다. 봄소풍 가면 셰프 같은 사람 그 머슴 한 명 따라오고요. 그다음 애 같은 경우는 쫓겨난 애가 막 짐 들고 따라옵니다. 셰파처럼.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 혼자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자, 명사 좋은 물에 그래서 그 모래 그 깨끗한 물에다가 잔을 씻어서 부어 들고 흐르는 물을 굽어 보니까 떠오는 것은 도화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라일체 들어가 있고 무릉도원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곳, 무릉도원 할 때 도자가 복숭아 도자거든요. 그래서 매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무릉도원, 일종의 천국 같은 공간이 가까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무릉이 가깝다 드디어 나오죠. 아, 자연 속에 있는데 지가 있는 자연이 무릉도원이다. 으아, 저 산이 그것인가. 소나무 가는 길에 두견나를 붙여 들고 자 이제 이동 공간이 나옵니다.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뽕우리 위에 올라갑니다. 산이 이쁘다. 산에 들어가서 막 보고 명사 좋은 물에서 잔 씻어 부어 들고 술 한잔 딱 먹고 좋은데? 이라고 있다가 어디로 간다? 자 갑자기 산봉우리에 공간을 이동하죠. 산봉우리에 올라서 구름 속에 그만큼 높은 곳에 앉아 보니 천촌 만나기 곳곳이 벌어져 있는다고 연하일희 안개야 노을 그러니까 아름답게 펴져 있는 상황에서 금수 비단을 재폈는데 그러면 보시면 비단을 어떻게 재단한 듯하다 펼친 듯하다 뭐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은 자 그만큼 자연이 아름답다 beautiful nature 이렇게 되겠죠. 엊그제 검은들이 돼 있는데 이게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어떤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 있는데 선생님 왜 이게 겨울이에요? 라고 하면 그 우리 전통 풍습상 겨울이 되면 그 지기 땅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종의 재 같은 걸 태워서 이를 거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은들이란 것은 논이나 밭 일부를 태운 형태인데 주로 겨울에 하니까 겨울을 이야기한다. 검은들 이렇게 될 거고요. 봄빛도 유여할사 넘치는구나. 마지막 나옵니다. 자, 자연 속에 빡갔습니다. 아, 자연 좋아요 했는데 드디어 또 나오죠. 공명도 날 꺼리고 의인법 바로 나옵니다. 공명이 나를 꺼릴 순 없잖아요. 부기도 나를 꺼리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올꼬 의인법도 나옵니다.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제 퇴임하고 나서 시골에 있으니까 공명이란 아이도 나를 싫어하고 부기도 나를 싫어하는데 청풍명월 밖에 나한텐 친구가 어디 있는가? 즉 자연만이 나의 친구다. 담표누왕 소박하고 초라한 차림새 거기에서 흩은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고 아무타 백년행동하기 이만하면 어찌하겠는가 괜찮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춘곡 같은 경우는 보시면 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고생 많습니다 라고 나는 자연 속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느껴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가자고도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술도 한잔 먹고 이렇게 퍼져 있는데 아이고 겨울 들판 봄이 되는 들판도 보인다 이런 의미고 마지막에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니 부와 관련된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자연 속에 즐기면서 자연을 살아가겠다. 무라 일체 그리고 강호 한정 같은 요소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요소 보시면 여기서 홍진과 살림, 속세하고 현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어떤 홍진은 부귀공명과 뭐 돈 그리고 어디 성공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고 무라일체 같은 경우는 안빈낙도 안빈
빈 가난하지만 낙도 편안하게 도를 계속 즐기고 있다. 자신의 도를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상충곡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상은 자연 예찬, 그리고 자연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순간 뭐다? 의인법도 존재하고 이런 것도 튀어나오고요. 주제는 안빈낙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다? 은일하면서 한 노래이기 때문에 작가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실제 시선의 이동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좁은 공간이 이동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적 변화를 보이고, 표현상 특징은 서리, 의인, 대꾸, 지규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고사를 많이 인용했다. 고사라는 것은 옛 이야기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과제를 풀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후다다닥 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서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실제 통일성 뒤에 이야기들은 현장에 가서 수업 때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혹은 아니면 오늘은 너무 졸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올려놓고 내일 제가 좀 체력 남아있으면 치과 다녀와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되면 여기 통일성 내용까지는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크게 길진 않을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한 해 거의 잘 놀았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셔서 상태가 좀 낫긴 하나 전반적으로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 버티는 게 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버티시고요. 누앙사 짧게 했으니까 내용 정리하고 과제하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내일 치과 다녀와서 아침에 치과 다녀와서 오후 중에 전부 다 그냥 녹화 다시 떠서 앞에 내용들 쭉 보고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